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벨업 실전 포진 응수타진의 진행을 맡은 박용환입니다. 헐벗은 산을 울창한 숲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묘목을 꾸준히 심고 관심과 노력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되겠죠? 저는 장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고수가 되기 위해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장기에서는 초반 포진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강의는 초반 포진을 주제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장기 기력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형태는 후수 원앙마대 선수 귀마의 형태입니다. 최근 많이 나오는 형태들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차림이죠. 귀마에 우진차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마에서는 원앙마 후수를 상대할 때는 진마 쪽에 조를 열어서 차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같이 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요. 차후에는 포를 면포로 놓고 귀상이 진출했을 때 이 상의 자리에 한 병이 자리 잡게 되겠죠. 당장 초에서 상과 병의 교환을 이루어내진 않겠지만요. 이런 이제 요소들이 중후반에 위험 요소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앙마는 병을 열지 않고 마가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에서도 마가 나가서 면포를 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면포를 놓는 수 정도 둘 수 있겠죠. 면포를 놓아 궁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기물을 전진 배치해서 포진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고 초에서도 귀마가 나갈 수는 있지만 귀상이 진출해서 조금 더 발빠른 장기를 구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앙마는 중앙에 병을 열어서 마가 나와서 원앙마 형태를 갖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초에서도 우변의 조를 열어서 양찾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빠르게 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원앙마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지금 초의 귀이상이 마와 마의 사이 멱을 막는 자리 이렇게 배치됐을 때 한해 포진을 우원앙마 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조를 쓸어서 기물이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은 고수들 간의 대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에서 선택이거든요. 차가 두 칸을 올라설 수도 있고요. 병을 진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대응수 중에서 한에서 포를 귀포로 먼저 넘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의 포를 귀포로 놓아서 우진 궁성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초에서는 당연히 우진차가 나가서 한의 좌진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에서 우진 방어를 힘썼기 때문에 당연히 초에서는 좌진을 공격하는 게 길이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수로 초에서 두 칸 들어서서 한의 병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한 칸 병을 진격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우진차가 빠르게 양 병을 위협하러 갑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우진차를 활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르게 차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로는 초의 중앙상이 나온다면요. 상과 양병의 교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에서는 차를 두 칸 진출시켜서 다음 수로 들어서는 수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는 병을 열어서 같이 초의 우진을 공략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가 올라서고요. 상이 중앙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병을 여는 것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차가 물론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차가 두 건 들어서는 수를 강에 넣는 것은요. 제가 대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의 변화도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차가 들어서서 양득을 막았지만요. 초에서는 상으로 병을 여전히 취하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차나 병, 두 기물 중에 한 기물이 이제 상을 취할 텐데요. 두 가지 모두 변화도를 살펴볼게요. 차가 이렇게 상을 잡을 수 있죠. 지금 초에서 차로 차를 취한다면요. 병이 차를 잡고 대차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초의 공격 루트가 썩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순의 이제 중요성인데 차가 차를 잡지 않고요. 먼저 초의 포가 한의 3선으로 넘어가서 상의 멱을 막으며 간접적으로 우변의 병을 위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차가 차를 잡아도 대차가 이루어지고 우변의 병이 잡히게 되겠죠. 대응을 안 한다면은 초에서 차로 차를 잡고 또한 우변의 병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한에서 이렇게 병을 열어서 대응한다면요. 초에서는 끝선까지 차가 붙어서 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 상을 잡아내게 된다면 초에서 병을 하나 이득을 보게 된 셈이거든요. 초반에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병을 하나 얻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이 이후의 대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차가 상을 잡지 않고 한번 병이 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의 중앙상이 한의 병을 취한 국면이죠. 병이 상을 잡는다면요. 초에서는 귀 이상으로 한의 우진에 있는 병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로 당연히 상을 취하겠죠. 이때 아직 지금 보시면 한의 형태가 약간 불안정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 한 박자 빠르게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수는 좌측으로 떠서 차와 포를 겨냥하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에서는 병을 올려서 대응하는 수를 많이 이제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병을 올려서 차를 쫓는다고 할지라도 초에서는 마가 중앙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차가 이제 피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뜨는 것이 정수가 맞습니다. 병이 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에서는 병이 차를 잡아야만 되겠고요. 다음 수로 초마가 한 차를 취하겠죠. 취하면서 장군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한 궁을 우측으로 피한다면요. 마가 사를 취하며 장군의 한의 면포가 희생이 되죠. 더 아래로 피한다면요. 아래로 피하게 된다면 초의 바닥포가 초의 좌진포가 상대 끝선으로 넘어가서 한의 살을 위협합니다. 살을 닫을 수가 없어요. 닫는다면 좌변의 병을 초차로 잡게 되겠죠. 이상이 뜰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는 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응수를 찾는다면요. 한 궁을 천궁시키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형태는 물론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포로 마를 위협하고 있죠. 마가 살을 취한다면 한 궁이 내려와서 마를 가두게 됩니다. 살을 잡을 수는 없죠. 좌변으로 떠서 한 상을 위협하는 수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뭐 한에서 대응수를 내놓아야 될 텐데요. 형태가 참 좋지가 않죠. 지금은 차가 한 칸 올라서서 우진의 한 차가 좌진으로 빠져야 될 텐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초에서는 상을 잡으며 장군을 부르겠죠. 자, 궁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병이 생되죠. 차가
마의 멱을 막으면서 장군을 받았을 때 어차피 초에서는 마가 갈 곳은 없습니다. 병을 잡아주는 수를 두어야 됩니다. 지금 한 차가 초마를 취하지 않는다면요. 차가 두 칸 들어서서 차가 희생되겠죠. 차가 이탈이 안 되죠. 절대수죠. 한 차는 초에 마를 잡아야 되고요. 자, 이런 국면까지 진행이 됐는데 장기를 두다 보면은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유불리함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그림도 그렇습니다. 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초에서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는 차가 이렇게 마와 마 사이로 끼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지 않고요. 만약에 병을 먼저 취한다면요. 한 차가 조를 잡고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은 차가 들어간다면 먼저 장군을 부르고 마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마가 이렇게 진출을 할 텐데요. 하겠죠? 차가 걸렸기 때문에 장군을 부릅니다. 살을 올려서 대응한다면은 한의 포가 초에 살을 취할 것이고요. 초에서도 궁을 내려서 장군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한에서 장군을 불러놓고 포를 한 칸 옆으로 넘겨서 대응을 한다면요. 초의 차가 지금은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해도 마가 내려와서 막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차가 병은 잡을 수가 없겠죠. 차가 병을 잡으면 포가 바닥으로 넘어서 장군의 차가 희생되게 되겠죠. 자, 이런 이제 뭐 지금 차가 오기 전에 조리 병을 잡느냐 아니면은 차가 먼저 들어오느냐 이런 형태였는데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후면이었죠. 지금 졸로 병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한의 우진이 풀렸고요. 취하는 수보다는 차가 이렇게 먼저 들어서서 마, A, B를 거는 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에서 약간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안 좋게 되는 이제 전투를 보았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한에서 다른 대응수를 통해서 어떻게 대구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한의 양병을 위협하는 국면으로 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에서 중반 전투에서 많이 이제 불리함을 나타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에서 대응수가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초가 상과 차에 이렇게 합동 공격을 했을 때 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변화도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차가 이렇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상이 병을 잡고 병이 상을 취했었죠. 그리고 귀상으로 마저 한 병을 잡았었습니다. 전에는 마가 상을 이게 언뜻 그냥 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마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한의 자신이 무너지게 됐었죠. 잡는 수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이 상황에서는 병을 열어서 한 차가 3선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선수죠. 상을 잡지 않아도 형태를 묶어놓은 상태로 병을 열어 차후에 선수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응수로 다음 수는 3선에 붙으니까요. 대응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궁을 이 정도로 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이 이제 틀어진다면요. 아까는 형태가 틀리죠. 병을 열어서 궁을 좌로 빼게 만든 다음에 이후에 마로 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가 진출한다고 하더라도요. 단순하게
마가 들어가면요, 마가 이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 마가 진출해서 차포를 건다면은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오히려 차가 마를 묶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런 수순, 마가 바로 상을 잡지 않고 병을 먼저 열고 궁을 좌로 틀게 만든 후에 상을 잡는 이런 수순이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 말고 다른 대응수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초의 상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한의 양병을 위협하는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차가 두 칸 들어서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선 이후에 상이 병을 취한 후의 전투에서 한에서 마가 상을 먼저 취하느냐, 병을 먼저 열고 마가 상을 취하느냐, 이 이제 수순의 차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불리함이 드러났었거든요. 그 수 말고 다른 대응수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들이서서 이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수는 우변의 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하는 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악막 포진이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공격의 장기거든요. 수비를 먼저 해서 포진을 탄탄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더욱 그 공격에 이제 힘이 발휘되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병을 먼저 연다면요, 초에서는 상이 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취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상이 이렇게 병을 잡으며 양득을 시도한다면요, 한에서는 차가 3선으로 붙어서 초마를 위협하면 됩니다. 마가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올 때도 많이들 제가 보는 장면인데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가 이렇게 귀자리에 붙어서 장군을 부르고 궁이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초포를 취하는 이런 국면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둔다면은 언뜻 보면 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군을 불렀지만 이 이후에 귀마가 진출하는 수로 인해서 한 차의 희생이 불가피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에 마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마를 이제 살린다면요, 귀자리 장군 부르는 수가 아니고 한 포로 살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초에서 예를 들어서 궁이 포를 잡는다면요, 한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없죠. 먼저 장군을 부르고 궁을 돌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를 잡으면 장군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한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 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했을 때 초에서는 상이 병을 취하며 양득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었기 때문에 상이 병을 취한다면 3선에 붙어서 초의 우진을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귀마가 진출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수로 차가 두 칸 들어서서 이 양득을 방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수가요, 면포를 좌로 넘겨서 다음 수로는 초궁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상과 양병을 교환한다는 그런 수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다음 수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한에서 병을 올려서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차로 병을 취한다면 마가 이 포에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서 장군 부르는 수에 의해 초의 차가 희생되게 됩니다. 궁이 면포를 옆으로 넘겨서 양득을 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전개가 이제 됐고요. 서로 아직 기물 교환이 되지 않고
적절하게 한해서 대응을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전투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되겠지만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인 이제 초반 상과 차의 합동 공격 전략과 한해서 둘 수 있는 수순의 차이로 인한 그 극명한 이 불리함을 꼭 숙지하셔서 학습하시고 실전에서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이 되는 형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귀마 선수대 후수 우원악마 형태의 장기였습니다. 귀마에서는 진마 쪽에 차가 빠르게 진출해서요. 차후에 중앙상에 힘을 받아서 한의 양병을 위협했었죠. 한에서도 차가 두 칸 올라서고 또한 두 칸 들어서면서 차가 양병을 지키는데 힘을 보탰었는데요. 이때 상으로 병을 취하는 수를 두었었죠. 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초에서는 귀상이 우진에 올라와 있는 한 병을 마저 잡았었습니다. 이 국면이 제가 아까 전에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뜻 보기에 한의 중앙마로 그냥 상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잡는다면요. 초에서는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차후에 왼쪽으로 떠서 한의 좌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순의 차이예요. 마가 상을 먼저 잡지 않고요. 우변에 병을 열어서 다음 수로 차가 3선에 붙는 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에서는 마가 나갈 수는 없었죠. 상이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궁을 좌로 이렇게 트는 수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궁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앙마로 초의 상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마로 먼저 상을 취하느냐, 병을 먼저 열고 그 다음 취하느냐, 이 수순의 차이인데 이 간단한 수순의 차이로도 이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에서는 굉장히 극명한 유불리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주로 활용하는 축포진이 원악마라서 강의 주제를 선정할 때 귀마대 원악마를 강의 초반에 배치했는데요. 원악마를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후 다른 포진들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장기 고수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도 많은 시청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